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23일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을 왜 찝쩍대나, 중국에도 대만에도 그냥 쉐쉐만 하면 된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충남 당진시장을 방문해서 했던 말인데 두고두고 곱씹어보게 되는 말입니다. 참고로 어제 당진에서 서해 수호의 기념 행사가 열린 평택 2함대 사령부까지는 40km, 차로 40여 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에서 호국 영령에 대한 추모 행사가 열리는데 이재명은 서해 수호의 날 기념 행사는 외면하고 6.25 남침의 공범인 중국의 쉐쉐 타령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거나 어제 이재명의 쉐쉐 발언은 아마 앞으로 총선 기간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정치를 하는 내내 이재명의 발목을 잡게 될 것입니다. 물론 총선이 끝나고 국민의힘의 승리로 이재명은 더 이상 정치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지만 어쨌거나 어제 발언은 엄청난 말실수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 대표는 지금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은 물론이고 전 당원을 향해서도 막말주의보를 내리던 상태죠. 그런데 이런 말이야말로 어제 이재명 대표가 했던 그런 말이야말로 진짜 막말이고 망언입니다. 꼭 쌍욕을 하고 성폭행 가해자를 변호해야만 해당 행위가 아니고 이런 말들이 진짜 막말이고 망발인 것입니다. 이 대표의 말은 논리적으로도 틀린 말이고 국익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제정세도 전혀 모르는 무식한 말이었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행사 참석을 외면하고 표밭으로 달려가더니 역시 국가안보는 나 몰라라 하는 발언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저는 우선 이 대표 발언의 천박함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대중관계를 그냥 쉐쉐 하나로 해결하겠다는 말입니까? 아무리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제1야당의 대표로 물론 안 되겠지만 향후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그런 사람이 내놓은 해법치고는 천박하기 짝이 없는 말이었습니다. 초등생 수준의 얘기고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발언이었습니다. 비루하게 웃는 표정으로 두 손을 모으고 이쪽 저쪽을 향해서 쉐쉐하는 그 표정은 또 어땠습니까? 쉐쉐는 감사하단 말입니다. 도대체 뭐가 감사하다는 말일까요? 중국이 우리에게 과연 그런 말을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을 말을 했습니까? 받을 일을 했습니까? 역사 이래로 중국은 우리나라를 침략 대상으로만 취급했지 한 번이라도 동반자로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기껏 생각했던 것이 속국 정도였죠. 6.25 전쟁 때는 또 어땠습니까? 그런 중국이 뭐가 쉐쉐하다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말한 쉐쉐는 굴복이자 굴종입니다. 어제 쉐쉐라고 하는 이재명의 얼굴에는 굴복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같은 날 서산 당진시장에서 이번 총선은 신한일전이다 이렇게 일본과의 전쟁을 선포할 때와는 너무나도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중국은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는 그런 나라인 것일까요? 이재명 대표의 대중국 굴종은 지난해 6월 마치 대국의 대사를 알현하듯이 주한중국 대사관으로 찾아가서 싱하이밍 대사를 만날 때 충분히 알려졌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는 대사관저에서 싱하이밍 대사의 두 손을 꼭 잡고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를 나눴죠. 그때 많은 언론에서 사진이 나왔었습니다. 회동이 시작되자마자 싱 대사는 준비한 메모, 사실상 훈계 연설문이었습니다. 15분간에 걸친 모두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중앙부처 국장급 정도 되는 인물이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를 앉혀놓고 일장 훈시를 했던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당시 한마디도 못하고 끝까지 앉아서 듣고 있었고 더 가관인 것은 함께 갔던 대변인은 싱 대사의 발언을 받아쓰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쉐쉐 하다가는 바로 그런 꼴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표가 또 쉐쉐 얘기를 하는 것을 보니 그런 대접이 좋았던지도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싱 대사는 이 대표 면전에서 한국이 대중협력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고 중국에 순응하기만 한다면 분명히 중국 경제성장의 보너스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마치 큰 혜택을 주듯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베팅을 하는 이들은 앞으로 반드시 후회하지 않겠느냐라고 얼음장을 놓았습니다. 우리 정부에 대한 경고죠. 다들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중관계를 중요시하고 오랜 기간 동안 양국의 호혜 협력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왔다. 현 정세 아래 당대표가 계속해서 중한관계의 지지를 보내주고 한국 사회의 중국에 대한 정확한 인식 정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마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명령을 내리듯이 이게 주문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명령. 그러고 보니 어제 이 대표의 쉐쉐가 싱 대사의 그 같은 명령을 이행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지만. 뿐만 아닙니다. 문재인은 어땠습니까?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참여하지 않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지 않는다. 3불이죠. 그 3불에다가 기존 사드 운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일한까지 약속해주고 받은 대접이 무엇이었습니까? 국빈 방문으로 중국에 가서 10기 가운데 8기를 부인 김정숙과 중국 대사 노영민 그렇게 자기들끼리 식사하는 혼밥 처지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사드로 인한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받은 불이익은 또 얼마입니까? 윤석열 등 정부 들어서 원칙적인 중국 정부에 대해서 원칙적인 대응을 하고 나니 겨우 대중 관계가 이제 중심을 잡아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이재명이 또 쉐쉐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했죠. 양안관계, 그러니까 중국과 대만이 어떻게 되든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다고 자꾸 우리가 끼어드느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런 무식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웬만한 고등학생만 돼도 하지 않을 얘기입니다. 국제 질서를 무시하고 대한민국이 혼자 살 수 있다는 것입니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다들 아시는 문제이니까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봅시다. 미국이 거의 자동적으로 개입하겠죠? 그러면 한반도 안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또 한 발짝만 나아가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을 대만 전쟁에서 밀어내기 위해서 북한을 부추겨서 북한이 대한민국에 도발이라도 하게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굳이 중국이 부추기지 않더라도 김정은 저 전쟁광이 기회는 지금이다 라고 외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또 중국이 대만을 점령이라도 하는 날에는 대한민국 안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이 대만을 점령했으니까 이제 됐다 우리는 여기서 끝이다 이렇게 멈추겠습니까? 다음 타깃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생각 하기 어렵지 않죠. 짐작하기가. 특히 대만을 점령하면 중국이 남중국해까지 장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또 해상 통로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잠깐만 생각해도 이런 유추가 가능합니다. 이재명이 몰랐을까요? 그럴 리가요. 알지만 관계없다는 말입니다. 알지만 표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재명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재명은 어제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는데 우리가 왜 간섭하느냐고 말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유엔군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지원을 받았던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를 나몰라라 외면한다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국제사회의 그런 시각이 대한민국 경제에 지장이 없을까요? 이 대표의 말대로라면 일본에는 왜 그렇게 적대적입니까? 그냥 조용하게 우리끼리 살면 되지. 일본은 그냥 선거 때마다 꺼내들고 표를 주워 담는 치트키입니까? 표를 꺼내 담는 치트키예요? 최소한의 국제 정세에 대한 이해도 없고 혼밥을 하더라도 중국에는 굴종하고 일제 샴푸를 사용하더라도 일본은 타도 대상으로 몰아붙이는 이재명입니다. 또 저런 이재명을 등에 업고 저런 이재명을 숙주 삼아서 대한민국을 넘보는 종북 세력과 사대주의자들이 22대 국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나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